정부가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 3곳을 허가하면서 우리 항공사가 모두 11개로 늘어났습니다. 항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취재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윤 기자, 네.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? 네, 원래 우리나라에는 저비용 항공사가 총 6개 정도 있었는데요. 이번 신규 허가로 9곳이 되면서 한국이 결국 세계 최다 저비용 항공사 수를 갖게 됐습니다. 이 미국에 있는 숫자랑 같은 상황인데요. 일부에서는 이번에 3곳을 추가로 선정한 거는 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국내에 있는 공항 시간대에 대부분 이 시간당 이착륙 횟수, 슬롯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 항공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경쟁이 과해질 수 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과해지면 좀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고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또 가격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어떤 경쟁을 하다 보면 항공사가 수익을 못 내고 또 유가 하락과 같은 우발적 요인이 겹칠 경우에 이 존립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습니다.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항공사들은 이 충북, 청주 등 아직 수요가 남아있는 지방을 거점으로 삼아서 출발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또 역발상으로는 이 저비용 항공사로서 한계를 짓지 않고 중장기 노선 전용 항공사로 이 차별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. 이번에 신규 허가를 받은 에어프레미아 측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대형 국적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지금 취항을 할 예정입니다. 특히 그 실리콘밸리 지역은 우리나라 국적사가 지금 취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수요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.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분위기인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, 지난해 매출을 보면요. 이 제주항공과 이 진에어는 벌써 1조 원을 넘긴 수준이고요. 이 티웨이나 에어부산은 6천에서 7천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또 국내 전체 여객에서 이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는 59% 가까이 올라왔습니다. 무엇보다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 이 저비용 항공사 6곳에 2017년 합산 영업이익을 산출을 하면은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85%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를 넘었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저비용 항공사들 사이에서 재편도 이루어졌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미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양대, 이를 이루던 항공업계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매출 1조 원을 넘긴 저비용 항공사는 이들과 벌써 국제선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이 국내선과 단거리만 집중적으로 노리기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신규 진입으로 결국 이 특정 노선에 특화가 된 이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지 또 아니면 이 항공사들이 출혈 경쟁만 남기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